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수지입니다. 당진시가 운영하는 도시재생대학은 공동체 붕괴와 원도심 세태 등 지역 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지난달 25일부터 운영된 이번 도시재생대학 과정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지난 19일 제3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시는 내년도에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등 시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지난 19일 도시재생대학 과정이 완료됨에 따라 수료식을 가지고 제3기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운영된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2015년도에 운영된 1, 2기에 이은 세 번째 과정으로 지난 기수의 교육 운영 방식과 달리 초보자를 위한 기초반과 1, 2기를 수료한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심화반으로 구분해 운영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시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대구 남구 지역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역 상권의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적용해 참여자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시는 3기에 걸쳐 운영한 도시재생대학이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교육 효과도 좋았던 만큼 2017년에도 도시재생대학을 추가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대학은 시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인 도시활력 증진 개발 사업에 공모해 2017년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으며 현재는 합도급과 송하급을 대상으로 읍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진시가 올 한해 평생학습 사업을 돌아보고 내년도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자 2016년도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홍장 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회원 위촉 및 전년도 성과와 내년도 추진계획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19일 평생학습사업 성과 공유와 내년도 평생학습사업 추진에 따른 협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도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김홍장 시장은 홍기우 당진시의원과 세안대학교 송영희 평생교육부 원장, 유장식 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순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남현숙 방송작가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하며 평생학습 문화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평생학습 사업은 배움으로 하나 되는 시민, 희망이 솟아나는 당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시민사회 공동체성 증진, 학습 자원의 균형과 분배, 배움을 통한 나눔과 통합을 3대 목표로 설정해 주민 주도형 평생학습 마을, 시민 외국어 강의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습도시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사례 공유,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며 국제회의에 참가해 우리시의 평생교육 우수성을 전파하고 국제적인 평생학습 도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사업 성과 공유와 더불어 내년도 신규 사업인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을 비롯해 국내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플랫폼 강화 및 평생교육 공조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시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 중인 주민주도형 평생학습 마을과 배달 강좌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당진만의 특성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시민 만족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김 시장은 평생학습 사업이 아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지난해 사업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오는 2017년도에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평생학습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진보건소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여성용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여학생들에게 여성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및 생계수급자 등의 여학생으로 우편으로 발송된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당진보건소가 가격 상승 및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여성용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여학생들에게 여성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1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여학생으로 의료급여 및 생계수급자, 지역 아동센터 이용자, 방과 후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가정위탁자가 해당되는데요. 대상자는 우편 발송된 신청서를 작성해 본인이나 가족 또는 대리인이 보건소와 각 읍면 보건지소에 12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자에게는 보건소가 여성용품을 일괄 우편 배송할 예정이며 다만 지역 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 이용자의 경우에는 시설장 등이 신청서를 제출 후 일괄 수령해 이용자들에게 직접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성용품 지급 분량은 개인당 소형, 중형, 대형 각 36개씩 108개가 한 세트로 약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정서적으로 민감한 여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전달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 보건소는 저소득층 가정 여학생 여성용품 지원 사업을 올해뿐 아니라 오는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진을 비롯한 25개의 자치단체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창립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전무하고 경제성에만 치우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개선 촉구를 위해 창립됐으며 향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개선 활동과 신재생 에너지 발굴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15일 충남 당진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창립총회에는 국가에너지 정책 변화 필요성의 뜻을 같이 하는 서울과 인천, 경기, 충남 등 22명의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회장에는 재종길 안산시장이 선출됐습니다.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한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국가 에너지 계획이 환경 보전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화력 발전소 증설 억제, 안전한 원전 운영, 분산형 발전 시스템 도입 확장 및 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과정에 주민 참여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창립 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이처럼 25곳에 이르는 지방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며 협의회를 구성하고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석탄화력 발전이 지목되면서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지만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관련 자치단체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최근 경주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잦은 지진이 발생해 원전 사고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성 중심으로 치우쳐 있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번 협의회 구성의 중요한 배경이 됐습니다. 향후 협의회는 전국을 순회하는 심포지엄과 포럼 등을 개최하고 에너지 계획 전환의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를 비롯해 국가 에너지 계획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활동,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창립 총회에 참석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충남 서해안 일대에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특히 당진은 10개의 발전소가 건설돼 있다며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의회 창립에 앞서 지난 9월 9일 당진시와 안산시, 서울시 노원구, 강동구 등 4개 자치단체는
추진력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인식 전환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충남 당진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학융합지구는 호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등 3개 학과를 이전해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청년 인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던 충남 당진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이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시스템을 도입해 산업 현장에서 개발 연구와 인력 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 432억 원이 투입된 충남 당진 산학융합지구는 성문 국가산업단지 내의 대지 면적 33,086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21,397제곱미터 규모로 캠퍼스관과 기업연구관, 기숙사 등 교육연구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충남 당진 산학융합본부의 초대 원장으로 호서대 김홍 교수가 선임된 이후 사무조직 구성도 완료되면서 조성공사가 본격화됐습니다. 향후 이곳은 성문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송산 일반산단과 고대 부곡 국가산단 등과 함께 철강을 비롯해 자동차, 기계소재 등 주력 업종 관련 중소기업들의 청년 인력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2017년 1월 산학융합 캠퍼스의 교육부 인가를 거쳐 호서대학교의 신소재공학과와 기계로봇 자동차학과, 자동차 ICT 공학과 등 3개 학과를 이전하고 514명의 신입생을 모집해 3월에 개교할 예정인데요. 특히 산학 공동 연구개발, 인턴십 과정, 프로젝트 랩 등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해 맞춤형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준공 이후에는 중소기업 기술 지원 등 각종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충남 당진 산학융합지구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우수 사례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가 도로시설물을 보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지소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홍보활동과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등 과적차량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가 교량 및 도로 구조를 보존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종합건설사업소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 북부 지역 7개 시군 26개 노선 917km에 이르는 홍성지소 관내에서 적발된 과적 차량은 전년 동기보다 약 200% 늘어난 400여 대에 이릅니다. 이처럼 과적 차량 단속 건수가 크게 늘어난 배경은 최근 홍성지소가 이동 단속 차량 한 대를 추가 확보하면서 단속의 효율성 및 기동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는 관내 과적 차량 통행이 여전하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적 차량 단속 대상은 축하 중 10톤 및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의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한 차량입니다. 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는 단속 취약 시간인 새벽 시간대와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도내 운수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명예 과적 차량 단속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과적 차량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보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앞으로 과적 차량 근절을 위해 가두 캠페인 등 홍보 활동뿐만 아니라 공사장 및 과적 근원지에 대한 방문 계도 및 현장 위주의 계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충남도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사항에 대해 즉각 조치할 방침이며 13개 도립 및 시군 장애인 복지관에게도 동절기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예방 활동과 안전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동절기에 대비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와 소방, 전기, 가스 안전관리 및 제설, 동파, 난방 등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자체 가용재원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해 긴급 조치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는 13개 도립 및 시군 장애인 복지관을 대상으로 폭설과 혹한 등 동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한편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일상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는 도립 및 시군 장애인 복지관에 안전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을 빠르게 시정 조치해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전국의 기온이 예년 수준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충남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충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봅니다. 먼저 당진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은 11도로 역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안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2도, 홍성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산의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2도, 세종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시작해 낮 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계속해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절기 동지인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가 그친 후 주 후반에 들어서는 다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근린 생활시설 분양. 충남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 100-75번지 38,000평방미터의 대단위 근린시설을 분양합니다. 분양문의 010-4448-3123 010-4448-3123 분양문의 010-4448-3123 010-4448-3123 역사 기행 배움 속 생각과 깨달음의 시간이다. 천하절경 여유와 휴식이 함께하는 일상의 쉼표다. 지역 탐방 새로운 곳에서 함께하는 대화 소통이다. 이색 체험, 설렘, 즐거움, 기분 좋은 느낌이다. 여행은 또 다른 발견이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와 함께합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